아무래도 오늘 이제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는 일본이 워낙에 패스 플레이도 잘하고 우리는 약간은 좀 투박한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짜임새 있는 축구가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일본의 우세를 아무래도 많이들 점쳤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시안컵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경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만났을 때 상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성이 발휘가 되려면 우리가 피지컬로 일본을 상대할 때 상성이 매우 좋죠. 그 일본과 만났을 때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강점을 가진 부분이 피지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이용하면 일본이 사실은 힘을 잘 못 써요. 그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잘 드러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센터백으로 내렸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이영준 선수 다음으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키가 가장 큰 선수입니다. 피지컬이 있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5백이 되는 순간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 조현택, 이강인, 이재원 요 이제 3백을 일본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일본이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도 박스 안에서 공격수들이 우리 선수들과의 공중볼 싸움 그리고 일단 패스가 들어가면 박스 안에서 몸싸움을 펼쳐야 되잖아요. 몸싸움을 펼칠 때 우리가 대부분 이겨내니까 일본의 공격수들이 박스 안에서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전방 공격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일본의 최전방 공격수를 이강인 선수가 따라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일본이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내놓고 그 공간으로 이제 뛰어들어가면서 1대1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일본 공격수가 등을 집니다. 이강인 선수가 미니까 계속 밀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등을 지다가 힘이 안 되니까 그냥 다시 백패스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아예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일본 공격수들의 가장 큰 단점이죠. 패스를 많이 만들어서 어쨌든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많을 때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잘 발휘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 경기처럼 3백을 만들고 박스 안에 선수를 많이 배치를 하니까 이 공간에서는 공간이 좀 없어요. 없으면 부딪혀야죠. 근데 부딪힐 때 일본의 공격수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제 피지컬이 안 되니까 여기서 기술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기가 힘들죠.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누가 봐도 훨씬 더 높은 타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걷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거의 대부분 일본의 공격수들보다 거의 한 머리 두 개는 먼저 뛰어올라서 걷어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경기에서의 차이로 넘어오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크로스가 올라와요. 이재원 선수가 일본의 공격수랑 붙습니다. 피지컬이 좀 좋은 공격수였으면 이재원 선수가 붙을 때 밀어내면서 볼을 컨트롤하거나 슈팅을 가져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밀리니까 컨트롤이 안 되고 볼을 걷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박스 안에서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 사이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패턴 중에 일본 선수들이 생각보다 공격을 할 때 좌우 측면, 중앙 이쪽에서는 정말 수도 없이 패스가 많아요. 골대 주변, 하프라인 요 공간, 페널티 박스 앞 공간 여기서는 일본 선수들이 거의 볼 터치가 없습니다. 패스도 거의 못 주고받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수비 라인을 좁게 만들어서 몸으로 밀어버리니까 저 라인 사이에서 어쨌든 이겨낸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동작을 못 가져가는 거죠. 일본의 히트맵도 보시면요. 좌우 측면 우리 이 페널티 박스 주변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수비 라인 안쪽으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볼만 뺑글뺑글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피지컬적인 차이가 확실하게 일본의 공격이 박스 안에서 혹은 우리 수비 라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밀어붙이는 순간 일본이 피지컬적으로 안 되니까 밀려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장면도 있는 거죠. 아까 박스 안에서의 장면도 보여드렸지만 일본이 가장 자랑하는 게 요 라인이거든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요 사이에서 일본이 스위칭 플레이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패스를 정말 세밀하게 잘 주고받는 장면들이 하이라이트를 보면 나오죠. 실제로 일본 선수들이 요 라인 사이에서 창의적인 플레이, 주고받는 모습들 되게 잘해요. 팀적으로도 준비가 잘 돼 있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세밀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공간을 최대한 좁게 가져가면서 볼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부딪혀준다. 몸싸움을 강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도 아시아 선수들을 스카우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양현준 선수가 K리그에서 스카우팅 될 때 가장 먼저 봤던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양현준 선수가 피지컬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리그에 기술이 좋은 선수들은 많아요. 유럽에서도 그걸 버텨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
그거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피지컬에 밀려서 본인의 기술이 안 나오면 그 기술은 필요 없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여기서 보면 좁은 공간에 들어왔을 때 볼을 잡아서 돌아서거나 패스를 주고받는 걸 못해요. 본인들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압박에 막혀서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일본이 이 공간을 잘 쓰잖아요. 이게 왼쪽에 있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요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줬죠. 일본의 장점이잖아요, 이러한 패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볼을 받을 때 일본 선수에게 강하게 붙어줍니다. 강하게 붙어주는 순간 일본 선수가 볼을 받았지만 여기서 몸싸움에 밀려서 볼을 뺏겨요. 뭔가 기술적인 것을 보여주기도 전에 힘에서 밀리니까 컨트롤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지난 경기에서 일본이 우리 대표팀에게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떨어지는 세컨볼, 여기서 이제 일본 선수가 볼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 선수가 달라붙죠. 여기서 일본이 볼을 가지고 올라가면 바로 찬스인데 우리가 붙어주니까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볼을 빼앗깁니다. 빼앗기니까 오히려 우리가 역습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일본이 우리 대표팀에게 기술적인 부분은 일본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플레이 우리보다 분명히 우위에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의 기술적인 차이보다 일본과 우리의 피지컬적인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상대할 때 기술적인 측면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피지컬적인 측면, 몸싸움에 대한 측면, 이런 걸로 부딪히면 이 차이가 더 크게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일본이 저렇게 압박을 받을 때 계속 볼을 빼앗기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눈여겨볼 선수가 누구냐? 홍시우 선수입니다. 일본에 이제 오늘 나왔었던 후지오 쇼타, 히라카와 이런 선수들보다 홍시우 선수가 볼을 잘 다룬다고 평가를 받진 않아요. 눈으로 봐도 홍시우 선수는 약간은 이제 좀 투박하게 우당탕탕 밀고 나가는 스타일일 때가 많고, 반대로 뭐 그 왼쪽에 있었던 히라카와, 료타로, 후지오 쇼타 이런 선수들은 뭐 좁은 공간에서 막 기술적인 막 스킬 막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그 기술적인 선수들은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순간 볼을 뺏기고, 홍시우 선수는 오늘 경기 보시면요, 90분 내내 볼을 받았는데 일본 선수들이 막 부딪히고 잡아 끌고 하는데 아예 아무런 방해도 안 됩니다. 이게 오늘 경기의 재밌는 포인트였죠. 홍시우 선수가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시우 선수에게 우리가 패스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미 홍시우 선수가 동작 자체가 버티려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일본 선수들이 두 명이 달려가서 홍시우한테 부딪힙니다. 그런데 부딪힐 때 홍시우 선수가 버텨요. 막 잡아 끌고 당기고 하는데 버텨서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미는데 안 넘어지고 돌아선 다음에 안쪽으로 뛰어가는 강성진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리죠.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홍시우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히라카와나 이런 일본 공격수들보다 기술적으로 조금 투박해도 버티니까 더 효과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도 강성진 선수가 요 사이에서 볼을 받아요. 볼을 받는데 일본의 중앙 수비수가 미는데 여기서 몸싸움을 이겨내고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두 명 사이로 들어가서 강성진 선수가 슈팅까지 하죠. 이런 장면을 보면 오늘 일본이 여러 가지 패싱 플레이, 뭐 개인적인 기술, 창의적인 플레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플레이들이 피지컬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약간은 뭐 투박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우리의 플레이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더 효과적인 플레이들이 나오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홍시우한테 그냥 볼을 줬어요. 홍시우 선수가 등을 집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벌써 잡아 당기고 있죠. 이 손으로 막 당기고 있어요. 당기고 밀고 하는데 안 넘어지고 단단하게 버티다가 맞춰서 내보냅니다. 우리의 볼이 됐거든요. 이런 거죠. 이런 플레이가 보시면 홍시우 선수가 일본과의 싸움에서 피지컬로 이겨버리니까 훨씬 더 기술적인 측면이 발휘가 된다. 일본 선수 두 명 사이를 뚫고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 장면이 어땠냐면 일본 선수가 붙잡고 어깨 당기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두 명 사이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뭐 기술적인 플레이, 세밀한 플레이, 볼 터치, 부드럽다, 뭐 그런 플레이가 백날 나와봐야 몸싸움 한 번에 무력화가 되는 반면에 우리는 우당탕탕 밀고 들어가는 플레이가 두 명 세 명이 붙어도 안 뺏기고 전진시킬 수 있다. 이러면 어떤 플레이가 더 좋은 거냐 라고 했을 때 절대 기술적인 플레이가 100% 다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피지컬적인 요소도 당연히 이 선수의 실력입니다. 이런 차이예요. 이 장면이 세컨볼이 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홍시우 선수가 달려가요. 먼저 이 세컨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일본 선수가 멀리서부터 달려옵니다. 홍시우한테 부딪혀요. 일본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홍시우 선수는 가만히 서서 세컨볼을 받아서 패스를 줬는데 일본 선수가 달려와서 부딪힌 다음에 본인이 넘어져요. 이 피지컬적인 차이가 얼마나
이 축구를 하는데도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측면을 일본의 축구를 볼 때마다 늘상 느끼죠. 일본이 지난 아시안컵에도 기술적인 측면, 우리가 11명의 선수가 다 로테이션이 될 수 있고 기술적으로 패스를 주고받고 그렇다라고 했지만 이라크에게 그 후세인의 그 헤더에 그냥 무너지고 이란의 아즈문에게 그냥 무너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탈락한 거잖아요. 왜 이런 일본의 축구가 유럽팀을 만났을 때 잘 먹히느냐? 유럽팀들은 일본의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비교적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 월드컵에서 벨기에 같은 경우 일본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기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이 준비를 잘해오다 보니까 오히려 벨기에가 역습을 당해서 계속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 되겠으니까 루카쿠, 펠라이니 투입해서 바로 역전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시면 이제 유럽 축구가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분석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을 못하는 거고, 반면에 아시아 팀들은 일본의 약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그리고 한국, 특히나 오늘 황선홍 감독의 이 전략도 일본의 피지컬이 약하다는 걸 분명히 아니까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축구. 근데 이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축구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투박해도 결국에는 이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건 피지컬이 좋은 팀이 성적을 내는 거니까. 기술이 안 나오면 분명히 뭐 일본 축구가 시스템도 잘 돼 있고요, 좋은 선수들도 많고 상향 평준화가 돼 있고 좋은 축구협회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명확한 장점, 피지컬, 요 싸움이 오늘 경기의 승부를 갈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일본과 만났을 때는 이러한 스타일로 싸우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 황선홍 감독이 지난번 대회에서는 심지어 우리 이강인 선수, 홍현석 선수 이런 선수가 있으니까 일본을 상대로 기술적인 축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21세 이하 팀에게 우리의 23세 이하 아시안 게임 팀이 기술적으로 붙었는데 졌습니다. 아니, 일본의 21세 이하 팀에게 3대 0으로 지다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붙었을 때는 잘 조직되어 있지 않은 팀일 때가 일본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질 때가 많고, 황선홍 감독도 공부를 해온 거죠. 피지컬로 밀어붙이면 일본을 잡기가 더 쉬워진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또 이긴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일본 축구의 명백한 단점, 피지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이 더 좋은 축구를 한다, 이제 우리의 축구를 많이 앞서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붙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일본과 붙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 뾰족한 장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일본을 이길 때가 많고 일본을 괴롭힐 때가 많다. 오늘 경기의 차이는 피지컬의 차이였다. 일본의 한계점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